나는 칭찬인가 흉보는 건가 자기는 일찍 철들었는데 나는 잘못 들었다 하는 얘기인데 누구 얘기가 맞나 그런 생각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 친구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철이 늦게 들었어요. 그리고 오래 살게 됐고요. 그런데 철 늦게 들었다 하는 게 맹관이 내가 중학교 입학해서 3학년이 될 때까지는 아주 행복했어요. 정말 가지 못할 줄 알았던 건강 때문에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3학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윤동주 시인 있죠. 윤동주 시인도 한반에서 공부하게 되고 또 유명한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황순원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도 한학년 선배지만 만나게 되고요. 또 홍창희 박사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소아과에 제일 올려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이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그러곤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아기들이 태어나서 일찍 세상 죽고 됐거든요.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좋은 소아과 의사가 돼서 그 애들을 좀 살려줘야겠다. 그래서 정말 그 훌륭한 의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있으니까 내가 제일 첫째 문제는 뭐하니 내 친구들은 다 자기 길이 있는데 나는 다음에 뭐 되지 걱정했습니다. 그 걱정하면서 이제 나는 내 인생의 길을 목적을 찾아야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의 난박대 일제시대이기 때문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그만 생겼습니다. 그 명관이 내가 다니는 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독부에서 저 신사참배 안 하는 학교는 폐교시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하고 학교를 유지하든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일본 학교로 전환하든지 할 테니까 선택해라. 그런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때는 학교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고 다니나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일본 학교로 가게 될 테니까 안 될 텐데 어떡하나 말이죠. 그러다가 걱정하는데 윤동주 만나서 너는 어떡할래?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데 신사참배는 안 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만주를 다시 가게 되면 신사참배 안 하고 중고등학교 다니니까 도로 간다고. 그난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신사참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학교 그만둔다 하고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니까 이제 우리 지금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쯤 되는데요. 그럼 그 대신 어떡하는가? 내 집이 시골인데요. 평양에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대신에 도서관에 가서 책이나 좀 많이 읽어야겠다. 좀 철없는 생각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다녔습니다. 아침 9시에 가서 책을 읽다가 또 오후 5시가 되면 다시 집으로 오고 몇 달 다니는 동안에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는데 한국 문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그때 느꼈고 또 일본 기독교 소회 구세군에서 보내주는 기독교 관계 책들도 그때 좀 읽었고요. 그리고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철학책을 읽게 됐습니다. 몇 권인데 철학개론, 철학역사, 윤리학 이런 걸 몇 권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쓰여진 건 없었기 때문에 일본 말로 쓰여진 걸 쭉 읽고 나니까
철학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좀 정신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게 내 인생을 떠나는 출발입니다. 나를 위해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해 10월 초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서대문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계시다가 병이 심해지니까 병 치료해가지고 들어와도 괜찮으니까 가출을 해라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고향에 와서 계시다가 우리 고향과 좀 가깝습니다. 그래 10월 초에 어떤 토요일에 우리 고향에 오셨는데 내 삼촌이 아마 오라고 부탁을 해봤던 거고요. 또 교회 목사님이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산 선생님 토요일 저녁에 우리 동네 어른들과 같이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그걸 쭉 들었습니다. 듣고 다음 주일날은 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쭉 들었습니다. 그래 들으면서 철학 공부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도산 선생의 강연을 듣고 나니까 나도 저렇게 훌륭하진 못하지만은 도산 선생 같은 뒤를 밟아서 우리나라의 정신적 지도자가 한번 돼야겠다. 그 생각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에 가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도 가난하고 옛날에 그러니까요. 그 일본에 가서 이제 대학에 가서 철학 공부를 대학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가니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쯤 되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대학생들, 젊은 학교 학생들은 다 군대로 끌려가던 때고요. 또 학생이 아니라고 해도 젊은 사람들은 군대 끌려가고 그러던 때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끝내긴 끝냈는데 일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조사 다니고 이제 그리고 그때 윤동주 시인은 잡혀가서 세상더라고요. 우리 김수환 추기경은 그때 끌려가가지고 이제 일본 군대에 들어가고 그런 때입니다. 나는 그걸 피해 다니긴 했지만은 더 공부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지내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은 날이 없습니다. 며칠 굶어도 배고픈 줄을 모를 정도로 이제는 나라를 다시 찾으니까 나도 희망이 있다 말이죠. 내 인생도 이젠 열렸다. 길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너 갈 길은 이 길이다 하고 신장로길이 나타난 것 같으니까 말이죠.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해방되고서 한 열흘쯤 지났는데 내 초등학교 선배 가운데 김성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만주로 갔다 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지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날 사랑해주고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성주가 왔는데 우리 동네 어른들도 오고 너도 성주 보러 조반 먹으러 같이 오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누구 초대하는 게 조반입니다. 아침에 갈 때 조반을 먹으러 가서 김성주도 만나고 동네 어른도 만나고 그런데 조반이 끝난 다음에 누가 그 김성주에게 물어봤습니다. 20년 동안 나라를 떠났다가 왔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냐, 될 것 같으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성주가 초등학교 졸업생, 학생이 담임인 선생님한테 숙제를 바치는 것 같이 아주 민관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첫째는 친일파 숙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국토 나라는 개인은 못 가집니다. 전부 나라가 우리 모두 누구서요 근데 나라가 가집니다. 집도
우리가 사는 집도 개인의 집은 없고 나라가 더 전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수는 좁고 숙성하고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다 나라에 갖다 바치면 나라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배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이라든지 생산산업은 개인은 못하고 그건 나라가 하고 또 은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경제활동은 자유롭게 못하고 나라가 전부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할 때 6가지를 쭉 얘기해요. 그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미안한데 내 생각인데 내 선배가 일찍 만주를 가고 그러더니 공산당원이 됐구나. 공산교육을 받았구나. 그리고 사상은 없구나. 사상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지 나만큼도 사상은 없고 저렇게 되게 되면 공산당 행정반대 그 밀고 나가는 사람들 누가 그런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더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는 일도 없고 해졌는데요. 그리고 10월이가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인데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 장군이 돌아왔다. 그래서 환영회를 한다. 그래서 그 공설운동장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북한 사람들은 그때 38선이 이미 맥혔거든요. 이 남쪽은 이제 미군 군정이 되고 북쪽은 이제 러시아 군정이 되고 그랬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구나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그런 김일성 장군을 보러 가야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서재필 선생도 오면 서울로 갈 사람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돌아오면 서울로 갈 사람이고 김구 선생도 돌아오면 서울로 갈 사람인데 평양으로 올 사람은 김일성 장군밖에 없습니다. 그 북쪽으로 있고 또 용감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는 아마 60 전후쯤 됐을 거다. 그래서 북한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김일성 장군 보러 가는데 러시아 군정관 시리코프 대장이 나오더니 민관이 김일성 장군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고 그렇게 강단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조반 같이 먹었던 김성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저건 가짜다 말이야. 저렇게 젊은 사람이 김일성 장군일 수가 없다. 가짜다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에는 공산정권이 생겼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서울에서는요 다 늦게 생긴 줄 아는데 그때부터 벌써 공산정권이 쭉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갈 데가 없었습니다. 자유롭고 지성에는 북한에 살 수가 없고요. 또 크리스천들이나 종교를 가진 건 그건 공산주의 국가에는 종교를 갖지 않습니다. 그 중국도 그렇고 공산주의 국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내가 여기서 할 일은 없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내 고향에 작은 중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 좀 건물이 있고 초등학교도 있었는데 이제 그 옆에 하나 있었는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책임자가 되고 내 목적은 뭐니 우리 고향 주변에 젊은이들은 중고등학교 교육은 얘네는 다 못 받았으니까요. 다 못 받았으니까 다 받게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거기서 숨어서 그 학교를 운영하느라고 고생하는데 점점 공산 정권의 세력이 가까이 오니까 우리 학교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던 이사장이 붙들려가곤 소식이 없고요. 또 붙들려가기 전에 나보고 그래요. 나는 서울로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어서 서울로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나보고 김생현 부인관이 같이 못 갔지만은 이제는 학교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서울로 오라고 말이죠. 그것밖에 우리 살 길이 없으니까
선홍을 하고 그런데 그 이사장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어렵게 38선 넘어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얘기에 불과하니 항상 제일 좋은 내 인생 2년이니까 27세까지가 정말 좋은 인생인데 그때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내 못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내 마음대로 못 살고 공산세계에서도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내가 나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찾지 못했는데 그리고 서울에 와서 그해 10월에 우리 서울에 있는 중앙중고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나는 제일 큰 꿈이 뭔고 하니 왜 목숨을 걸고 고향을 따라서 북한에서 왔는가. 일제시에는 내 나라가 없으니까 머물 곳이 없습니다. 공산치하가 되니까요.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차라리 일제시대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예를 들어 하나면 큰 우리 집이 있는데 이건 우리 집이고 내가 주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대학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문을 대문을 열고 서 들다 보니까 우리 집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이 먼저 차지하고 우린 전부 노예입니다. 그래서 해방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 집이다. 그래서 또 문을 열고 보니까 문관에 벌써 공산주권이 들어와서 너희는 우리 노예다. 우리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여긴 못 산다. 그러니까 그때 느낀 게 문관이 나라가 없어도 안 되고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 중앙학교에 제가 교사가 되면서 제일 첫째 목적이 문관이 여기서 좋은 제자들 나보다 훌륭하고 유능한 제자들을 키워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때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다 나보다 훌륭하게 자라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 첫째 목표입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만 나 혼자인 건 아니지만 성공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내가 중학교에 있었는데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을 정말 많이 키웠습니다. 정말. 근데 그때는 우리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 가운데 우리 중앙학교가 졸업생 성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서울대학, 연대, 고대도 입학률이 제일 많고 그만큼 우리 좋은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오랜 후에 캐나다에 갔는데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우리나라 교포들하고 강의를 끝내고 이제 나오는데 누가 키가 조그마한 친구 그 어른이 오더니 인사를 해요. 가면 내가 누군지 몰라서 누구더라 그러니까 저 선생님 담임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 누구라 그랬더니 예 그럼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저녁에 토론토 대학에 물리학 교수로 왔습니다. 그래요. 아 잘됐다고 말이죠. 근데 누가 나오고 그래요. 캐나다는 이제 여러 대학이 있는데요. 다 수준이 비슷합니다. 캐나다에서 교수가 된다고 하는 건 미국하고는 다르습니다. 아주 미국은 높은 학교도 있고 낮은 학교도 있는데 비슷한데 누가 나보고 그래요. 저 교수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캐나다 대학의 정교수가 됐다 그래요. 아주 처음 됐다 그래요. 그래서 내 제자들이 참 훌륭하게 됐다 말이죠. 그 다음에 미국 와서 샌루이스 대학의 광로균 교수라고 있는데 그 교수가 내가 미국 왔다 하는 걸 듣고서 미국안이 집에 와서 한 2~3일 쉬고 가라고 그 가서 쉬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교수가 서울을 지나서 중국 가면서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중국 가게 됐냐 알아봤더니 그 교수가 쓴 공업경영학 책이 영어로 번역돼 영어 책인데 중국 북경대학에서 그걸 교과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북경대학에서 그 저자를 초청해서
이제 가게 돼서 간다고 해요. 그날 보고 하니 내 지사들이 다 이렇게 훌륭하게 됐구나 말이죠. 정말 다 훌륭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에서는 또 이기문 교수, 김환진 교수가 있는데 우리 서울대학에서 국어학, 문학이 아닌 국어학에 아주 제일 좋은 교수들이 되고요. 또 정지석 추기경 있죠. 천주교회. 그 정지석 추기경도 내 담임반에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기경에 대해서는요. 나 중학교 다닐 때 김영석 교수님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다고. 그런 이 교수만이 다 합해서 11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나보다 훌륭한 교수를 많이 키웠단 말이죠. 그 교수들하고 함께 그 제자들하고 함께 지금 나라다운 나라를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 내 목표고요. 우리 여행을 떠난 사람은 자기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첫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명관이 제일 중요한 게 명관이 학문과 지식이 올라가는 것만큼 내 인생도 올라갑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50이면 50밖에 일 못합니다. 70이면 70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사를 있기는 있지만은 학문, 철학하고 내 지식은 누구한테도 지면 안 되겠다 말이죠. 누구한테도 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있는 동안에 나 혼자 내 철학 학문과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무척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서울에 버스가 없었습니다. 또 자동차도 많지 않았습니다. 나 사는 데서 개동의 중앙고등학교까지는 좀 거리가 먼데요. 그 걸어 다녔습니다. 가르쳐야 아침에 가고 걸어 다니는데 길이 조용하고 차가 없으니까요. 책 보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 가면서 책 보는 사람은 그때 별로 없었는데요. 그 길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말이죠. 또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가도 될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내가 많이 노력했으니까 지식과 학문을 쌓았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민관이 인격입니다. 사람은 인격이 있는 것만큼 존경받고요. 인격이 높은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요. 인격이 낮게 되면요. 지식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민관이 초등학교 선생님도 고향에 있을 때 한 1년만 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만 살고 중학교 와서도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 받고만 살지 누구 훌륭한 사람, 지도자를 만나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을 못 쌓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큰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뭐 정부의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야 그만한 인격이 올라가겠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격은 이거 나 혼자 키울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내 마음만 깨끗하게 하면 된다 하지만은 사회는 그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우리 정신과 경제 전부가 인간관계와 함께 이루어지니까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들 친구를 사귀고 만나서 인격을 키울 수 없을까 정말 고민하다가요. 다행스럽게요. 우리 중고등학교에 교수 되시는 분, 지금 말하면 이사장이라고 할까요? 또 고려대학도 같은 재단입니다. 고려대학의 교수가 되신 분이 인천 김성수 선생인데요. 그분이 정말 인격이 훌륭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에서는 가장 인격이 훌륭합니다. 좀 비교하는 말씀에서 미안합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김성수 선생만한 인격을 가졌다고 하게 되면 사익은 나지 않았습니다. 인격은 인천 선생이 훨씬 앞서고요. 정치관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더 많이 앞서고 그랬죠.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김성수 선생만한 인격을 갖추었으면 실패 안 했습니다. 독재자가 안 됐습니다. 그때 내가 나 혼자 느낀 게 무관히 친구를 존중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독재자가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부하만 많이 가지고 친구가 없는 사람은 독재자가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푸틴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 시진핑도 나오고 공산주의 국가에는 나보다 낮은 사람 많은지 친구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된 거 안에 전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생을 모시고 있는 동안에 7년 동안 내가 그분한테 많이 배우고요. 또 후회는 좀 가까이 지나게 됐습니다. 부산 불교의 책임도 내가 맡고 그러니까 또 선생님이 나이 차이를 많이 있지만은 좀 잘 봐주셔서요. 개인적인 얘기도 해주시고 그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다 낮은 산입니다. 낮은 산인데 그만큼 인격이 올라가는 건 나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봉우리, 그건 높아서 내가 못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천 선생님 모시고 살면서 인격적으로 내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나한테 어떤 점이 그분의 좋은 점이었고 어떤 인격을 배우셨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게 된대요. 그분한테 배운 것을 내가 지금 정리합니다. 그래서 강연 확인도 많이 하고요. 미안하지만은 어디 가든 좀 내가 그분한테 배운 건 세 가지라고 말해요. 첫째가 뭔고 하니 사람은 절대로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기주의자는 인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가질 길이 없습니다. 이기주의자가 욕망에 빠지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기주의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기주의가 될 가능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 위에 살고 나는 남의 걸 가질 수 있고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난 이제 제자들이 많으니까요. 이따만큼 결혼식 주례를 해줍니다. 제출하면서 보면 신랑 신부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가정이 얼마 있다가 이혼했다. 가정 실패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맹구하니 그 가운데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이기주의자가 되면요.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다 이기주의가 됐을 때는 애들 교육도 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또 직장에 가게 되면요.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냐?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승진시켜주지 않냐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문 보니까요. 비행기에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기장이 나도 기장될 생각이 되는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문관이 기장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 문관이 마지막에는 자기 모시고 있던 기장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또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이기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기주의자들이 모이게 되면 이기 집단이 됩니다. 그건 나라의 큰 병이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가게 되면요. 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이 끝까지 파업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권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절대 파업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경제가 올라가는데 민관이 노동조합을 힘껏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반드시 파업해서 정권을 뒤집어 올라놓은 다음에 파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기 집단입니다. 또 영국에서 제일 영국 사람들이 신사적이니까요 노사 활동이 제일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사상과 이제 경영주와의 관계가 제일 좋은데 대처 수사이라고 있죠. 유명한 여자 수사입니다. 그분이 보니까
독일도 경제가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영국은 안정은 됐지만 경제가 올라를 못 갑니다. 왜 올라 못 가는가 하고서 쭉 살펴보니까 미국안이 노동조합이 너무 강하다. 기업가가 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강하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영국 수상 가운데 노동조합을 힘껏 눌러서 약화시키고 다시 경제를 해놨습니다. 그건 노동조합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노동조합이 나라 경제를 올라가지 못하게 하니까 영국 경제가 올라가지 못하냐. 미국, 캐나다는 자꾸 올라가는데 영국은 못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탄압해가지고 다시 이제 경제 부흥을 했습니다. 그게 이기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기주의자는 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오늘 우리 사회하고 비추어서 내가 전생한테 배운 건 맹구안이 선의의 경제를 해라 그겁니다. 선의의 경제를 해라. 그건 무슨 말이고 하니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해보기 때문에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서 요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하냐? 이 얘기가 너무 갈등이 심하고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좀 안정된 사회,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는 사회에 좀 편안한 사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다른 사회보다는 대학 졸업생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경쟁도 있고 갈등도 있는 사회에서 선의의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성공도 하고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존경도 받지 아무 고생도 안 하고 편안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선의의 경쟁을 못하기 때문에 나고자가 됩니다. 자기도 성장하지 못하고 말이죠. 나라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 극단 이해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 홋카이도에 아이누족이라고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이 자꾸 줄어드니까요. 일본 정부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주택도 지어주고 그 유지하려고 많이 도와줬는데 그 원주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원주민의 교회 목사를 만나서 내가 원주민이 자꾸 이렇게 줄어듭니까? 그랬더니 일본 정부에서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더 빨리 없어진다 그래. 왜요? 아무 갈등도 없고요. 경쟁도 없고요. 나라가 먹여 살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도와주면 도와주듯이 성장을 못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 그래요. 거의 없어요. 하와이 가도 그렇고요. 나는 이제 남태평양 괌에 여러 번 가는데요. 거기 가면 원주민들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하니 경쟁이 없으니까요. 공부도 안 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겠다 하니까 원주민 그 자체가 없어지고요. 그 개인이 실패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해도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올리겠다고 경쟁을 해야지 뭐 올라가라 마나 뭐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어디서 연관이 그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인데 형제가 있습니다. 형은 4년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동생은 그랬습니다. 내가 널 잘 아는데 너 4년제 대학 가서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문할 사람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전문학교에 가라 말이죠. 전문학교에 가서 기술자가 되라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러지만은 기술적인 지도자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학문인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가서 배웠습니다. 미국 가서 배웠는데요. 북한에 내 고향에 그 젊은이가 한 사람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결혼도 못하고 공산국가에서 이제 서울에 와 있다가 월남전쟁에 갔습니다.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한국 돌아와도 뭐 결혼도 안 하고 갈 데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제대를 하고서
같이 있던 미군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는 한국 군대에 와서 제대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여기서 뭔가 한 가지 좀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자교감민관이 잘 됐다고 말이죠. 다 돌아가는데 너녁에 남으려고 하게 되면 자동차 기술,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자동차 정비 기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돼가지고 있다가 월남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내 애는 한국으로 오고 미국 군인들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장교가 문고하니 너 여기서 기술이 잘 돼서 높은데 자격은 미국 가서 딸 수 있으니까 같이 미국 가자 말이죠. 미국 가세요. 미국 가서 볼보 자동차 회사의 기술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그 공장 그 지점들 있잖아요. 기술자가 되는데 내가 미국 갔다가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결혼도 하고 뭐 그랬는데 만났습니다. 그 내가 물어봤습니다. 너 한 달에 월급이 얼마쯤 되냐? 그랬더니 1,800불이라 그래요. 그때 1,800불이면 미국의 교수 봉급 거의 가까이 되고요. 대한민국의 교수보다는 많은 봉급입니다. 1,100불 벌라고. 그럼 뭐 여기서 사는 걱정이 없구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진 사람이 개인적으로 와서 좀 봐달라고 해서 봐주면 또 조금씩 수입 생기니까 2,000불은 됩니다. 그래요. 근데 시카고에 와서 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학과 나온 사람들, 뭐 국문학과 나온 사람도 있고요. 또 무슨 사학과 나온 사람도 있고 제자들입니다. 근데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고 쭉 물어보면 800불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못 가집니다. 한 800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럼 여기 왔냐 그 말이죠. 그렇게 대우도 받지 왔냐 그러면 부인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는 1,200불입니다. 그 부인은 간호사니까 1,200불 받고 내 제자들은 직장이 없으니까 자비하니까 800불로 그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왔던 겁니다. 앞으로 이제 기술자가 되는 장래가 이제 옵니다. 그 내가 내 그 형제가 동생 보고서 너는 젊은 대학을 가라 말이야. 유한천문학교 갔습니다. 거기서 졸업해 공장에 기술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방위산업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술자가 되고 과장까지 됐으니까요. 이제는 대학 졸업하고 뭐 교육학과 나왔던 데는 다 정년퇴직에 나왔는데요. 얘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데 대해서 너무 경쟁을 안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선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선의 경쟁을 어디서 배우는가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를 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 같은 걸 좀 봐야 합니다. 이 월드컵 경기 축구를 전 세계가 하고요. 올림픽은 모두 얼마 안 쓴대요. 그 올림픽을 쭉 가보면요. 전부 운동은 선의의 경쟁입니다. 이번에 내가 졌으면 이긴 사람을 위해서 박수 쳐줍니다. 이 다음에 내가 이길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번에 내가 이겼으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겼지만 이 다음에 나보다 더 유능한 선수들이 올라올 테니까 그때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들은 그걸 못합니다. 누구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야지 말이야. 누구 쫓아내고 내가 올라가야지.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선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제 그걸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나 그거 있습니다. 군대 안에도 있고요. 공무원 안에도 있고요. 좀 미안하지만 우리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에서 30여 년을 보냈으니까 거기가 제일 좋아하는 직장인데 말이죠. 아마 살아보면요. 우리 교수들 가운데서요. 대학을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어주겠다 노력하지 않고 나도 과장이 됐으면 좋겠다. 처장이 됐으면 좋겠다. 갑주 썼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의의 경쟁을 못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년퇴직해서 학교를 떠나게 되면요.
학교가 잊어버려요. 대학이 잊어버려요. 자기도 갈 곳이 없어요. 왜요? 그 이제 선의 경쟁을 못하니까 말이죠. 이기적인 경쟁하니까 남에게 피해만 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안합니다. 나도 이제 연세대학교 쪽에 있으면요. 한 두세 번 총장이 나보고 다음 학기부터 교무처장 좀 맡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총장 보고서요. 한 2, 3일 동안만 좀 여유 주세요. 제가 알아보겠다고 해요. 그러고서 한 2, 3일 동안 우리 많은 교수들 가운데서 누가 제일 교무처장으로 적당하고 좋을까 하고 보면요. 반드시 나보다 유능한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보다 유능한 거. 그럼 총장 보고 뭐라고 하니 내가 교무처장 될 것보다는 어느 교수가 더 적합하다고 하죠. 그분 교무처장 하게 하라고 하죠. 그 양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가 아닙니다. 왜요? 나는 또 다른 일로 또 도와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내가 제일 원하는 건 민관이 교수다운 교수이기 때문에 강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처장되고 학장돼서 강의 안 하는 게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고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도요. 교수에서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게 교사입니다. 이 다음에도 우리 학생들이 밖에 나가게 되면 총장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도 강의되는 교수는 말거든요. 교수는 학생하고 사는 게 더 좋을까. 내가 만약에 중고등학교 교장 됐으면 학생들하고 못 살거든요. 근데 난 학생하고 사니까 교무처장도 그렇고 뭐 학장도 그렇고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사는 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 교수는 어떻습니까? 정년퇴직하게 되면요. 대학 것도 그런 남습니다.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 어느 학과의 어느 학자 남습니다. 나 위한 사람은 없어지고요. 대학을 위해서 일한 교수는 남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인 안병 교수나 김태계 교수 같은 사람 보게 되면 좀 더 높습니다. 선의 경쟁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교수님들은 대학에서 학문도 하고 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느냐? 우리 대학을 통한 제자들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우리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한 교수님들. 그분들은 어떻게 되니까 대학을 떠난 다음에도 다 사회에서 일합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좀 미안합니다만 그런 교수가 내 친구이니까 내가 그때 얘기합니다만은 숭실대학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으서도요. 안병 교수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시장 떠날 때까지 합니다. 서울대의 김태길 교수 내 친구도 그렇습니다. 철학과의 김태길 교수 하게 되면 총장은 누군지 몰라도 김태길 교수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함께 일했기 때문에 아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민관이 대학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기여하게 되고요. 평생을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선의 경쟁, 그게 즐겁습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하는데도 말이죠. 전들에도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내가 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정치가들이 올림픽 운동 선수한테 좀 배우라고 말이죠. 월드컵 경기 안 돼서 좀 배우라고 그럽니다. 선의 경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격이 올라간다 하는 게 민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 뭐 하겠다 하지 말고 좋은 친구와 더불어 뜻이 같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자 얘기한 배우 교수는 김태길 교수는 내가 40대부터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때 30대부터입니다. 30대 중반부터 함께 시작해서 40년 동안을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은 미안합니다만은 참 그래 문화와 학문적인 체계 독자도 많고요. 업적을 남긴 것은 함께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 선생은요.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을 항상 도와줍니다. 동아일보다 만든 것은 저희가 사정하지 않고요. 송진우 선생에게 친구니까요.
당신이 나보다 유능하니까 좋은 신문사 만들어달라고. 고려대학 다 만들고서는 당신이 총장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선생을 부탁해서 좋은 대학 좀 하게 해달라고. 경성방세 만들어가지고서도 자기보다 유능한 기업가를 벌어서 해줘. 그러니까 혼자서 4가지를 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자들이 참 사랑합니다. 뭐 다른 대학에 있던 교수라고 해요. 또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젊은이를 키워주게 되면 이 다음에 한국의 일꾼이 되겠다 하게 되면 반드시 키워줍니다. 또 친구들 가운데서도요. 좀 가난한 친구가 있으면 뭐하니 영국까지 가서 공부하게 해가지고 와서 함께 일하니까 말이죠. 당신보다 훌륭한 사람이고 그 인격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7년 동안에 제가 나라나온 나라 만들기 위한 제자들 나 자신이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어느 정도 인격을 세우고 나니까요.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부산 피난 생활을 끝내고 서울에 와서 나 나름 이제 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는 건 정말 좋습니다. 교육은요. 중고등학교만큼 행복한 데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데 너무 내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사는 동안에 큰일을 못합니다. 또 그리고 교사이 되게 되면 학생들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세대학에 시간 강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세대학에 다 오라고 그랬는데 연세대학교로 갔는가? 내가 간 게 아니고요. 내 제자들이 시켜줬습니다. 내 중학교 때 제자들이 연세대학교 학생이 됐거든요. 가서 교수들 강의를 쭉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대학에 오긴 와서 훌륭한 교수들 강의를 듣긴 들었는데 우리 중학교 때 김영석 선생님 강의가 더 좋았던 것 같단 말이죠. 지금 좀 그 강의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한테 부탁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김영석 선생님이 되는데 정말 좋은 강의 들었다고. 좋은 강의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 지동시각자에 나 만나더니 우리 신과대학에 와서 좀 한 학기 강의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한 학기 했습니다. 그 한 학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총장님이 신과대학에 그만두고 오라고 그래 갔더니 철학과로 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철학과 좀 맡아달라고 그래 갔습니다. 근데 그건 뭡니까? 내가 중학교에 있긴 있었지만은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대학에 가서도 행복하게, 즐겁게, 정말 행복하게 30여 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아마 제가 제일 좀 대학에서 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해갑이 지나니까요. 우리 교수님들이 해갑 지나면 늙었다고 자꾸 그래요. 지금은 70이 전에는 늙었다는 얘기 안 해요. 화내요. 내가 왜 늙어서 한데 그때 해갑이 되면 다 늙은이가 됐거든요. 정년이 65세 정년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후배 교수들이 정년이 가까이 되니까요. 늙은이 취급해요. 해갑이 지나니까요. 며칠 전에 대학에서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든지 일찍 학교에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교수들이 해갑이 되었다 하니까요. 옆에까지 따라와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랬더니 요새 무슨 소리 나세요? 이제 공부도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때 내가 좀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만 뭐 느끼는 거 아니 60, 정년 65세 이게 한참 젊은 나이인데 그때 정년퇴직해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 내 인생의 길에 도둑한 차라고 하니까 말이죠. 다시 출발해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수들이 정년퇴직하면 가정으로 돌아가는데요. 나는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또 그 바꾸게 된 이유 가운데 자그마한 한 가지 있습니다. 민관이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건강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못 가게 됐습니다. 건강 때문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래도 얘는 꼭 보내야 한다고 그래서 건강 때문에 못 갈 건데 담임 선생님이 밀어가지고서 갔거든요. 그때 내가 교회 학교를 다녔으니까 말이죠. 기도가 뭐인지 모르고 신앙이 뭔지 모르죠. 14살이니까 말이죠. 그때 내가 처음 하늘님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맹구하니 하나님께서 중학교도 못 가고 인생이 다 끝나고 말하는데 그래도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만 해주시면 내가 어른이 된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 일을 안 할 테니까 나 좀 건강하게 해달라. 라서 드는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욕심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처음 쓸 때 하늘과 약속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하늘과 약속을 지켜야겠다고 하죠. 그래서 종면퇴직 할 때 이제 우리 과에서 성별회가 있었습니다. 성별회 때 내가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생은 사회 나가서 일하는 거라고 내일부터 열심히 사회 나가서 일하겠는데 여러분들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대요. 그때는 내가 일을 찾아 하는 게 아니고요. 부탁받는 일, 주어진 일만 했습니다. 종료퇴직을 하니까요. 내가 할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이 많이 있으니까요. 기독교 개통 활동도 있고요. 또 교육 개통 활동도 있고 말이죠. 내 감투는 안 쓰니까 말이죠. 없고요. 정말 일만 하고요. 미국 캐나다에 있는 한인들이 나보고 청해서 가니까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미국 가서 가이드 해주고 말이죠. 활동을 넓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요. 내 인생에서 제일 일 많이 하고 소중한 나이가 몇 살인가 하고 생각해보면 60에서 80까지입니다. 그때 늘 행복했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서 60에서 80까지를 없애버리고 말면 내가 사회적으로 없어지고 맙니다. 그때 일 때문에 지금 내가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82세쯤 됐을 때입니다. 김대겸 선생하고 안병생이 바쁘니까요. 서로 전화만 걸고다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82세가 됐는데 이제는 또 성장은 못할 것 같다. 네. 학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지금이 제일 성장해 왔는데 더 성장은 못할 것 같은데 요거 얼마나 연장할 수 있을까? 서울에는 낮고 우리가 올라가는 위치 높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연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다가 90까지만 연장해보자. 90까지 가겠지. 그리고 서로 전화도 걸고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건 사회가 다 압니다. 사회가 다 알았어요. 3일 만에 했는데요. 김대겸 선생은 90 조금 남겨놓고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때까지도 일 많이 했습니다. 일 많이. 안병 선생은 93세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92세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마지막 얘기하는 건데 그때도 나라 걱정 많이 해야 교육계획 걱정을 했고 돌아가고요. 나도 9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가고요. 또 90 넘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아마 활동을 못하고요. 그래서 90이 돼서 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제 나도 늙었다. 내 인생도 이제 끝내야겠다. 그 끝내는 방법이 뭐냐? 미국 캐나다 같이 멀리 가야 가는 것도 그만두고 지금 하는 일만 딱 끝내면 내 인생 내가 살겠다. 그럼 차서 뭐 하느냐? 미안합니다만 그림도 좀 보고요. 음악도 좀 듣고요. 예술 분야를 좀 느껴가지고서 아름답게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 사람이 늙으면요. 감정이 나면 아름답게 늙는 게 그 인생이게 돼요. 그래서 90에는 천하기님을 이거 떠나가지고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되면 곧 죽을 테니까 말이죠. 내 인생을 살겠다. 그래서 90에 나서 나는 비로소 이제 난 늙었다. 사회에서 버림받아도 괜찮다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고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일이 끝나면 다른 또 생기고요. 이만큼 가인에도 말이죠. 한 달에 2번 밖에 나가면 안 나가겠다 그랬는데 3번 부탁받으니까 돌아가게 되고요. 일이 점점 더 생겨요. 그래서 이거 봐라. 나는 저 늙어서 버림받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95세까지 갈 것 같단 말이죠. 한번 95세 가보자 말이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 늙었다는 소리 듣고 말이죠. 제가 90이 됐을 때인데요. 우리 연세대학교 김동길 선생님이 장수클럽이라고 걸 만들었다고 해요. 거기에는 80 넘은 사장 지낸 사람, 교수 지낸 사람, 사회 지도자들이 이제 80 넘은 사람들이 쭉 모이게 돼요. 내가 김동길 선생보다 8년이나 나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나오라고 그래요. 왜 선배가 됐는데 원로가 됐는데 나오라고 그래서 너무 부탁하니까요.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요. 그 프레센터 광고 거기 뭐였는데 쭉 이게 뭐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늙은이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요. 내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 나도 늙겠단 말이죠. 내가 필요 없어 늙을 필요가 어디 있냐고 말이죠. 한번 나가면 안 나요. 그때 그 김남도 시인 있죠. 김남도 시인이 아마 90 가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휠체어 타고 나왔어요.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늙은이들은 이제 안 되겠다 말이에요. 그런데 95세가 되니까요. 이제는 암만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정신력도 그대로 있는데요. 95세가 되니까요. 병원에 자주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늙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늙었네. 근데 이상한 건 인간이 몸은 늙었는데 정신은 늙은 것 같지 않아요. 뭐 글도 쓰게 되고 말이야. 옛날만은 못하지만은 하여튼 정신은 안 늙었는데 몸이 늙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 이게 늙는 게 민구하니 몸은 안 할 수 없고 정신은 안 늙는 거다 말이야. 그래서 좀 더 노력하는 데까지 가자. 그리고 97세가 됐습니다. 97세가 됐을 때 나한테 좋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누구하니 97세가 된 해에 조선인민이라고 생각한대요. 어느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도 쓰고 또 사회 문화적으로 일 제일 많이 하고 우리 사회에서 공헌 제일 많이 한 사람 10사람을 뽑았어요. 하고 그때 그 국제출판협회 때 거기서 이제 나 초대받아서 뭐 홍보대사 해달라고 생각이 했으니까 그 활동 제일 많이 한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쭉 발표했는데 내가 그 10사람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다 나이 많은 80 넘은 사람도 없어요. 제일 젊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노벨문학상 받은 저희 한가가 계세요. 그 한가 제일 젊어요 그때. 그분이 참 일찍 그 문학에 있으니까. 그리고 다 80 넘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요. 80 넘은 사람이 없는데 내가 97세에 왜 여기에 뽑혔나. 그래도 인정해 주니까 뭐 달란다고 가만히 보니까요. 한 가지 느끼는 게 누구하니 사상은 내가 앞섰다. 다른 게 다 모르지만은 사상은 내가 앞섰다. 왜 앞섰는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앞섰다. 또 하나는 나는 교회는 뭐 열심히 나간 편이 아니지만은 신학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천주교까지 가서 강의하게 된 게 누구하니 기독교 정신을 올바로 받아들였다. 그 두 가지를 올바로 받아들이고 나니까요. 내가 생각해도 사상은 나 따라올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이 옛날만 못하고 독자들과의 공감대도 좀 적어졌지만 그 사상은 받아들여지니까 내가 앞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됐어요. 100세까지 가마서 하고 있는데 99세가 있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 후에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달라고 그랬어요. 처음엔 사양했어요. 그런데 내 사상도 있는데 그 맡아보자 하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좀 마음이 있으니까요.
책이 2권 되세요. 그중에 보니까 한 권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세요. 중국 독자가 되게 돼요. 그 내가 생각해도 100살 넘어서 쓴 책이 중국어로 번역된, 옛날에 쓴 책이 일본어로 번역된 건 있어요. 하지만 중국어로 번역된 건 참 다양한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100살 넘어서도 산 재미가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쯤 되니까요, 우리 기네스북이라고 있죠. 세계에서 제일 기록이 가지고 있는 거 말이죠. 100m 경기의 운동 가운데 세계 1등이 누구냐 말이죠. 또 뭐라고 모든 분야에서 세계에서 1등 차지한 걸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 애손녀가 아마 그게 연락을 했는가 봐요. 할아버지가 94세가 돼서 책을 썼는데 100세 넘어가지고서 책을 쓴 사람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쓴 출판사하고 내 책을 소개해서 이런 사람이 한국에 있는데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냐고. 거기서 전부 조사해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관이 늦게 연재해 가지고서 한국의 김영석 교수가 104세 책을 쓴 것이 세계에서 제일 고령으로 나왔다 말이죠. 그래서 그 출판사가 그 연락을 받고서 좋아서 말이죠. 그랬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나오고 나니까요, 다른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민관이 내 책의 내용보다 좀 알죠. 세계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쓴 책이니까 독자들이 좀 많이 생기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한 권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 아마 아까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난다. 근데 요새 영국어는 출판사에서 내가 쓴 책이 전부 한국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읽게 돼 있진 않아요. 근데 그 출판사에서 내가 옛날 썼던 건 한국어가 아니고 철학적인 내용 좀 되니까 그것만 묶어가지고서 아마 진영국어는 출판사에서 또 한 권 내려고 그러는가 봐요. 그 우리 그 책을 낸 한국 출판사 연락해서 지금 교섭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혼자 문생하는 거 아니 100세 넘어서도 그 사는 재미는 있다 말이죠. 재미는 있다 그래요. 그 지금 이제 건강해서 좀 어렵고 이제 그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린 것은요.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가다가도 나 혼자 남고 가족하고 같이 가다가도 부모들 떠나고 나 혼자 남고 마지막 가서는 나 혼자 남아요. 나 혼자 남아요. 그리고 나 혼자 남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성장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나 혼자 남는 게 아니고 친구들도 다 가고 그러죠. 국가와 더불어 남아요. 민족과 더불어 남아요. 그거에 사는 보람이에요. 그게 사는 보람. 나도 친구들도 다 가고 내 아내도 일찍 가고 말이죠. 내 가족들을 물론이지만은 가족들도 다 자기 길 있고요. 나 혼자 남은 줄 아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요? 사회가 나를 안아줘요. 마저 결론 있으시 말씀드린데요. 지방어느 대학에서 나한테 상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는 대학인데 무슨 상을 주는가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근대는 이제 나한테 주게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 고졸할 것도 없고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고요. 나보다 좋은 직책을 맡은 사람도 있고요. 업적이 좋은 사람들인데 나한테 왜 주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있어요. 그 내가 상 받고서 그랬어요. 나 자격 없는데 한 가지가 있다고. 그것은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때 살았고요. 오래 사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이 나를 위한 고생이 아니고 우리들을 위한 고생이기 때문에 이 상을 드립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고 나니까 내가 마음으로 눈물을 느껴요. 그래. 내가 나 위해 사는 건 나밖에 없지만은 이분들이 다 당신네들 위해서 우리 위해서 고생해 줬다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회니까 받아야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세상에 남을 줄 알았는데 내 제자들을 통해서 내 독자들을 통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어서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게 제 인생의 지금까지 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요,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한에서 길 남는데 마지막 가서는 또 나 혼자 남게 되겠는데 내가 우리 사회와 길 위해서 얼마나 도움을 줄까. 그런데 나한테 들려주었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립니다. 내가 중학교 못 갈 줄 알았다가 담임 선생님이 자꾸 밀어줘서 나쁜 건강, 약한 건강을 가지고도 중학생이 되고선 지금도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중학생이 되겠다 하니까요, 너무 좋아서 나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는 사회가 있고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하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성장을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 그만큼 사회에 일꾼이 되고 그만큼 성장한다. 그런데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게 내가 하는 일이 민족 국가와 더불어 남는다. 그 교훈입니다. 옳습니다. 어서 운전기사가 되지요.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그게 옳은 일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도요, 내 제자들이 훌륭하게 됨으로써 행복해지면 그건 성공한 교육자입니다. 언제나 나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 이웃이 행복해지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누가 행복해지고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요. 그 행복을 나눠줄 사람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데요. 그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장관이 돼서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은 잘못 산 사람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눠주고 산 사람, 그게 인생의 가장 값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 들었다 생각지 마시고요. 나 때문에 행복해질 사람들을 찾아서 내 사랑을 나눠주겠다. 그런 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셨으면 이 다음에 여러분도 행복하고요. 고맙습니다 하는, 나이 들어서 제일 좋은 인사가 민관이 고맙습니다. 우리 위해 수고 많이 해주셨죠. 그 인사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다 하는 건 전화를 건 사람들이 선생님 요새 건강을 드세요, 오래 사세요 그러면 그건 참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행복하고 보람있는 인생을 위해서 새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